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족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요 제 25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에서 크게 미흡한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3-2-3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탄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3-2-3 생각 방법론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요 그 문제를 알아차리고 분석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과제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장에서는 컨설팅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컨설팅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넓은 의미에서 컨설팅 서비스는요, 모든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고객에게 자문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위 그 전문 지식 서비스와 전문 지식 컨설팅 서비스가 같은 개념인데요. 광의의 컨설팅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 현장에서, 기업이란 어떤 조직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경쟁 우위를 차지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다양한 이익 창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조정하고 관리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익 창출을 자문하는 서비스를 경영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우리 경영학에서는 경영 컨설팅만을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고요, 개인이라든지 각종 조직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 어느 곳에든 문제를 해결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에서 개발된 방법론 지식을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서비스와 연결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론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지식 서비스 컨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융합 컨설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컨설턴트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은요, 그냥 전문 지식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방법론 기반의 문제 해결 컨설팅,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요, 단순히 의사의 지식만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병원에서 갖추고 있는 다양한 의료 도구, 프로세스, 이런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도 이런 방법론 기반의 자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방법론 기반의 컨설팅은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고 명확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절차와 수단, 이걸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절차와 수단에 필적하는 그 과정에서 꼭 활용되어야 될 핵심적인 도구들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과 방법, 도구를 잘 선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 잘 선택해서 적용한다는 게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항상 이들이 구성되는 방식은요. 논리적이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앞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요. 체계적이고 시스테매틱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소가 제대로 결합이 돼야 이 방법론 기반의 문제 해결 자문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과 문제 해결의 3-2-3 사고 방법론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반복해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 그리고 문제의 진단과 분석의 단계, 마지막으로 대안의 선택과 평가의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고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했었죠. 문제의 발견과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성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관계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를 진단과 분석을 할 때는 통계적 사고, 과학적 사고, 맥락적 사고를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과 평가에 있어서는 창의적 사고, 전략적 사고, 재무적 사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3-2-3 사고 방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요. 제대로 된 대안을 선택하고 평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3-2-3와 같은 그 각 문제 해결 프로세스별로요. 제대로 된 생각의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울러서요. 각 단계별로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도구라는 것은 역사 발전에서 도구 진화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의 대부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농경시대였습니다. 이 농경시대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던 주요한 수단과 도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연적 도구의 수단 매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을 대신해서요. 동물이라든지 자연을 이용한 이러한 도구들을 널리 활용을 했었죠. 두 번째는요.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하고요. 다양한 인공적 도구와 기계들이 개발, 발명됨으로써요. 이런 인공적 도구를 수단 매체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이런 인공적 도구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역량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해결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ICT가 발전하면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 시대는 어떤 것이 핵심적인 도구로 등장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사회적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라는 것은 인간들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선택되고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도구를 수단 매체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요새 여러분 어떻습니까? SNS라든지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한 우리 문제 해결의 역량들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와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비트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죠. 이 시대에는요,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러한 인간을 대체하는 다양한 수단 매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휴먼 대체적 수단 매체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컨설턴트들, 문제 해결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목격 지향적 수단 매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과 도구들을 선택해서 활용토록 해야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과거가 달리요, 남이 나를 살려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 시대야말로 바로 목적 지향적 수단 매체를 잘 선택 활용해서 내가 생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에서 이런 도구 진화의 형태를 보면 자연적 도구에서 인공적 도구, 사회적 도구, 휴먼 대체적 도구, 목적 지향적 도구까지 진화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이 도구들을 잘 섞어서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선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5가지 도구들의 수단 매체가 우리 코로나19 극복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연적 도구 수단으로 어떤 게 쓰이고 있죠? 여러분, 손 씻기 잘하라, 위생 청결을 유지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직접 실천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인공적 도구 수단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마스크를 쓰거나 백신을 맞거나 소독제를 열심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요, 사회적 도구들이 우리 정부나 규제기관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라든지 정보라든지 규제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디지털 도구 수단들도 요사이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예방과 정보 교류, 또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중요한 게 방법론적 도구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19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구 수단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여건을 고려해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적 문제 해결 영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양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린 방법론적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한국적 목적에 맞도록 최적의 수단과 도구들을 제대로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는 좀 미흡한 게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컨설턴트들의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수단 도구에 대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요,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법도 제대로 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다양한 도구 수단들을 잘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에서요, 집권 여성이 대표를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방법론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론 기반
수단과 도구들을 잘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